환타지 영화 감동을 지속시켜준 명대사 10을 소개해드린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르로 주목받는 소재가 환타지다. 흥행가에서 환대를 받았던 이들 장르의 작품들은 관객들의 뇌리를 자극시켜 주었던 감동적인 감칠맛. 나는 명대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특징도 빼놓을 수 없다. 마법적인 환상을 부추겨 주었던 대사들은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본다면 일상적인 대화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도 흥미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사들은 많은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간직시켜주는 명귀들도 환대를 받아오고 있다. 환타지 장르에서 등장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발설했던 인생 교훈, 혹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다소 냉소적으로 언급한 것들은 오랜 동안 회자되고 있다. 흥행 전문가들은 흥행가에서 환대를 받았던 대사들은 인간의 창의력을 부추겨주는 동시에 유머, 삶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획기적인 현실 타개책 등이 담겨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타지 장르 매니아들이 잊지 못할 대사로 추천하고 있는 유명한 대사 10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집처럼 편한 곳은 없죠. 오즈의 마법사 1939 도로시 대사주디 갈란드. 주변 물체를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태풍 토네이도. 한적한 시골 마을 캔자스를 강타한다. 도로시 게일과 반려견 토토. 바람에 휘말려 마법의 나라 오즈로 떠밀려오게 된다. 도로시와 일행은 마법사를 만나기 위해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메랄드 시티로 향한다. 여행 도중 두뇌를 원하는 허수아비, 심장을 원하는 양철나무꾼, 용기를 원하는 겁쟁이 사자를 만난다. 마법사는 이들이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서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한다. 이 세상에 내 집처럼 편한 곳은 없다는 것은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제시해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지금까지도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 중 한 편으로 대접받고 있다. 도로시가 사색적으로 불러주고 있는 주제가 오버 더 레인보우는 마법 같은 곳으로 여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노래이다. 그렇지만 막상 집을 떠나 마법사의 나라를 방문하게 된 그녀는 역설적으로 집으로 귀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 도로시의 행동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면 더 나은 곳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며 힘든 시기에도 지금 머물고 있는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2. 군이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구니스 1985 중 미키 월시숀 어스틴의 대사. 오레곤 주군 독수지역. 평화로운 해안마을은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스스로를 구니스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지역 어린 친구들은 오래된 지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악명 높은 해적 애꾸는 윌리가 은닉해두었다는 막대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악동들의 행동을 알아차린 범죄꾼들의 추적이 이어진다. 구니스는 호기심 가득한 10대 소년들이 펼치는 보물찾기 탐험을 주제로 해서 1980년대 모험 영화 붐을 주도했던 작품이다. 미키가 외쳤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각오는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잠언을 떠올려주고 있다. 합심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동화 같은 교훈을 제시해서 연령을 초월해 환대를 받아낸다. 3. 많은 사람의 필요가 소수의 필요보다 혹은 한 사람의 필요보다 중요하다. 스타트렉 2 칸의 분노 1982 중 스포크 앤 커크의 대사. 제임스 T. 커크 윌리엄 샤트너 제독은 스타플리트 아카데미 강사이다. 그는 최근 들어 자신이 늙었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은 훈련선인 USS 엔터프라이즈의 2주간 생도 크루즈에 참석할 예정이다. 20세기 후반 지구에서 온 악명 높은 정복자이자 그의 적수 칸 누니엔 싱이 수년 동안의 유배 끝에 나타나자 훈련 크루즈는 시급한 임무가 부여된다. 칸은 세티 알파 6 행성이 폭발하는 바람에 5번째 행성 궤도를 화성과 같은 안식처로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칸은 창조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1급 비밀장치인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존재를 간파하게 된다. 칸은 커크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스포크 레오나드 니모이는 차갑고 계산적인 논리로 유명하다.
스타트랙 2 칸의 분노의 유명한 죽음 장면. 스포크는 이 논리를 자신의 희생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다. 영화 초반, 스포크는 평소 주장한 대로 다른 모든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동료 커크는 스포크가 말하려고 애쓰는 주장에 대해 공감을 보낸다. 그러나 상황의 모든 논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조성된다. 이에 커크는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스포크는 그들의 우정이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할 것이고 말한다. 마침내 많은 사람의 필요가 소수의 필요보다 혹은 한 사람의 필요보다 중요하다는 발언은 병치. 화법을 통해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 4. 사비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의 천삼 중 잭 스페로우 조니 뎁의 대사. 노련한 해적 잭 스페로우 선장. 유능한 대장장이 윌 터너와 의기투합해서 엘리자베스 스완을 찾는 여정에 나선다. 주지사 딸이자 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두려운 해적 바르보사 선장에게 납치된 상태이다. 사납고 영리한 바르보사는 저주를 받은 상태이다. 바르보사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선원들은 고대의 저주를 받고 있다. 피의 희생을 치르면서 영원히 살지도 죽지도 않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잭이 당혹감을 느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단순한 사비이다. 잭 스페로우 선장은 처음 등장했을 때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캐릭터이다. 윌은 잭의 계획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인물이다. 바르보사는 평생 동안 잭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은 처지이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잭이 카리스마와 모험을 발휘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제공해 해양 모험극의 흥미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5. 내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해 한 것이요. 나는 누구를 위해 별을 움직이지 않고 있소. 라비린스 1986중. 고블린 대왕 데이비드 보위의 대사. 사라 제니퍼 코넬리. 아버지 크리스토퍼 말코마 게모셜리 톰순로부터 의붓오빠 토비 프로우드를 돌보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 토비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다. 사라가 토비를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울음을 그친다. 고블린 왕 자레스는 토비를 미궁 한가운데 있는 고블린 시티에 있는 성으로 데려간다. 사라는 자레스에게 토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자레스는 자정 전에 토비를 구해내지 않으면 신변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라는 지원자들의 협조를 받아 토비를 구출할 행동에 나선다. 10대 소녀가 고블린 왕으로부터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 미로를 찾아 나선다. 글리터록을 창안한 팝스타 데이비드 보이가 자레스 역, 제니퍼 코넬리가 그와 상대하는 사라 역으로 출연해 매우 역동성 있는 환타지 모험담을 펼쳐주고 있다. 사라는 자신이 꿈꿔왔던 세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 열렬한 환타지 팬이다. 사라는 오빠를 구해야 하지만 고블린 왕과 그의 왕국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자레스가 발설하는 내가 한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해 한 것이요. 나는 누구를 위해 별을 움직이지 않고 있소. 라는 대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명귀이다. 자레스는 사라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레스가 판단하는 헌신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혼란스러운 정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듣는다. 6. 하거나 하지 말라. 시도할 필요가 없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요다의 대사. 반란군 연합이 은하 제국에서 점차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 나간다. 루크 스카이워커, 한 솔로, 레이아 오르가나. 공주들은 그들의 용기, 우정, 신념을 시험당하는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반란군 연합은 얼음 행성 호스에 숨겨진 기지를 건설한다. 그곳에서 재집결하여 제국에 대항할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 루크 스카이워커는 친숙한 소식통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포스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추가 지침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한 솔로와 레이아 공주의 여행은 제국의 통제하에 있는 은하계를 항해하면서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반란군 운명에 영향을 미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스 베이더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다루면서 끈질기게 반군을 쫓는 동안 그의 어두운 존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요다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다. 요다는 루크에게 포스의 힘을 실제로 보여주게 된다.
요다는 루크가 제다이가 되고 싶다면 포스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은 거의 모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충고로 받아들여진다. 스타워즈에서 포스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힘이 추가로 나타날 때마다 요다의 영향력은 커져간다. 7. 그냥 살갗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몬티 파이톤과 성배 1975 중 검은 흑기사의 대사. 10세기 영국 아서 왕그레함 체프만 카멜롯의 원탁에 합류할 기사들을 찾기 위해 시골을 여행하고 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서 왕의 노력으로 랜슬럿, 로빈, 베드베어, 그리고 갈라드를 초빙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신이 아서 왕과 신하들에게 행방불명된 성배를 찾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기사들이 흩어져 성배를 찾아 나선다.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아서 왕에게 대적하게 되는 흑기사. 칼싸움 도중 팔, 다리에 치명상을 당했지만 작은 부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테리 길리엄과 테리 존스 공동감독은 영국의 건국 신화인 아서 왕의 일화를 철저하게 풍자하는 코미디를 펼쳐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극을 표방한 황당한 코미디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지적답게 몬티 파이톤과 성배는 농담과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에 대한 불신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아서 왕과 그를 추종하는 기사들은 고전적인 기사도 모험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거부당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서와 흑기사의 싸움도 진지하기보다는 시종 코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칼에 맞은 깊은 중상에 대해 그저 피부에 찰과상을 당했다는 태연한 발언을 하고 있다. 8. 어쨌든 추위는 결코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겨울 왕국 2013 중 엘사 여왕의 대사. 낙천주의지 않나. 거친 산악인 크리스토프와 그의 충성스러운 순록 스벤과 팀을 이루어 얼음의 힘으로 아렌델 왕국을 영원한 겨울에 가두었던 여동생 엘사를 찾기 위한 장대한 여정을 떠난다. 에베레스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신비로운 트롤과 올라프라는 재미있는 눈사람 안나와 크리스토프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제거해 나간다. 겉으로 보기에 엘사는 당당하고 위엄있고 내성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녀는 얼음과 눈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났다는 강력한 비밀과 씨름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능력이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괴력인 것이다. 자신의 마법이 여동생 안나를 거의 죽일 뻔했다는 것을 알고 괴로움을 느낀 엘사. 자신을 고립시키고 깨어있는 순간마다 성장하는 힘을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녀의 커져가는 불안한 감정은 마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능력으로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겨울이 시작된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그녀의 여동생조차도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주제가 Let It Go는 개봉 당시 전 세계 주요 음악 방송국에서 너무 많이 흘러나올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얻은 파워 발라드 곡이다. 엘사조차 움츠러들 정도로 대중문화 현상이 된다. Let It Go는 이디나 멘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보컬에 힘입어 노래 가사에 어울리는 놀라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로 각광받는다. 9. 당신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2001 간달프의 대사. 수세기 동안 잃어버린 고대 반지의 존재가 발견된다. 운명의 뒤틀림을 통해 프로도라는 이름의 작은 호빗에게 반지 파괴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다. 간달프는 그 반지가 실제로 암흑군주 사우론의 절대 반지라는 사실을 간파한다. 프로도는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운명의 산으로 장대한 모험을 떠나야 한다. 다행히 프로도는 간달프, 엘프 레골라스, 난쟁이 김리, 아라곤, 보로미르, 그리고 그의 새 호빗 친구 메리 피핀, 세마이즈의 도움을 받게 된다. 마침내 반지 원정대는 산, 눈, 어둠, 숲, 강, 평원을 지나 모든 곳에서 악과 위험에 직면하는 고충을 겪는다. 어둠의 군주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반지를 반드시 파괴시켜야 한다. 절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프로도와 일행의 탐험. 장대하게 시작된다. 당신은 통과하지 못할 거야.
어려운 상황에 대한 예언 같은 충고이다.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명언이다. 극도로 다정하고 때로 바보 같은 성격이었던 간달프. 매우 적절한 위기 상황에서 간달프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의 힘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발록과 간달프의 대결. 환타지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이다. 문학 비평가들은 이 싸움에 대해 작가 톨킨이 구축해 놓은 환상 세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당신은 통과하지 못할 거야. 는 간달프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반지 원정대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0. 아뇨.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내 말은 불의 늪의 3가지 공포가 무엇입니까? 첫째, 불꽃이 분출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각각 앞에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번개 모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발견할 만큼 영리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것을 피할 수도 있죠. 프린세스 브라이드 1987 중 웨스틀리 캐리 LS의 대사.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 사춘기 손자에게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책을 읽어주고 있다. 책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가문의 보물이다. 손자는 로맨스가 핵심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 손자는 액션이 많고 키스 금지가 있는 이야기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낭독을 하도록 놔둔다. 이야기는 플로리안의 험퍼딩크 왕자의 공주 신부로 선택된 전직 농장 소녀 버터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버터컵은 왕자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의 진정한 사랑 웨스틀리의 죽음을 아직도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웨스틀리는 농장의 고용인이었다. 그는 그녀가 요구한 모든 요청에 대해 그대 원하던 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렇지만 웨스틀리는 농장을 떠나 선원 생활을 하다 해적에게 피살되고 만다. 다가오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말을 타던 중 버터컵은 도둑 무리에게 납치된다. 왕자와 타이론 루겐 백작은 버터컵 구출 작전에 나선다. 프린세스 브라이드는 로맨틱 코미디이다. 웨스틀리와 버터컵의 사랑 이야기는 매우 소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전에 웨스틀리는 버터컵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늘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며 그녀의 뜻을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기사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버터컵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웨스틀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번개 모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발견할 만큼 영리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것을 피할 수도 있죠. 라는 대사는 고난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기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인용하기 쉬운 대사이다. 환타지 영화의 최고의 문귀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절제된 문구는 세상의 모든 마법과 감정을 담고 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